대표님 어떤 거 사신 거예요? 디올에서 가장 스테디한 스카프와 그리고 카드 지갑 샀습니다. 이거 얼마치 사신 거예요? 164만 원어치 정도 샀습니다. 그 정도면은 마진이 어느 정도 남아요? 한 10만 원, 11만 원 남습니다. 제가 지금 딱 12개월 됐는데 공교롭게도 한 12억 정도 매입했더라고요, 백화점에서. 매입관에서만 나온 수익이 9,600만 원 정도. 한 달에 월 한 7, 800만 원 정도 순수익 한 달에 1억씩 매입을 했을 때 백화점 구매 대행에서만 수익이 한 800만 원 정도. 저자본으로도 명품을 유통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최근까지 주력해왔던 그런 백화점 상품 구매 대행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그럼 초기 자금이 얼마나 필요해요? 객단가가 뭐 몇만 원짜리는 없으니까 이 콤팩트하게 한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생각만큼 명품이라고 해서 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분야만 있는 건 아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명품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명품 사업에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명품이라는 분야는 초보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만나볼 대표님은 명품 사업의 성공 비결과 함께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노하우를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으로 유통 브랜드 2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왕 몸자 채널의 몸자라고 합니다. 근데 왜 몸자인가요? 몸짱 자산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짱 자산가가 되자 이런 의미에서 몸자라고 지었습니다. 현재 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지금 이제 2가지 유통 브랜드 중에 하나는 이제 브랜드 유통 중에서도 명품 카테고리를 다루고 있고, 하나는 이제 직장 다닐 때 부업으로 하던 신성식품이 있어요. 그 둘 중에 지금 이제 명품 분야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도 뭐 병행 수입이라든지 해외 구매 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지만, 지금은 국내 백화점 상품 구매 대행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명품 구매 대행은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9월부터 매출이 났기 때문에 만 1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명품이라는 이게 키워드 자체가 진입장벽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퇴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창업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 즉각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게 필요했고,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면서 이커머스에 대한 좀 이해도는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카테고리를 브랜드 유통으로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브랜드 유통을 키워드로 이제 많이 공부를 하다가, 브랜드 유통 잘 하시는 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명품은 왜 안 하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명품은 구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구하기 어렵다는 진입장벽을 활용해서 내가 이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명품 유통이 이제 제 키워드가 됐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저는 건설회사를 8년 정도 다녔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셨는데 퇴사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진짜 좋은 직장이었는 거는 퇴사하고 나서도 계속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소득이 좀 더 높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급여라는 게 앞으로 1년,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적이고, 그걸 계산을 해봤을 때 너무 아쉬움이 크다라는 느낌을 어느 순간 화들짝 받아가지고 더 늦기 전에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명품 사업은 기본적으로 명품을 알아야 좀 수월한가요? 만약에 이제 초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몰라야 된다는 건 아니고,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내 배경 지식은 시장 수요를 찾아가는 그런 눈이 중요한 거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걸 아니까 이거 팔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다가는 금방 이제 한계에 부딪힌다. 명품에 대한 큰 소양이 없어도 비즈니스화해서 시작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명품이 객단가가 많이 높잖아요. 자본금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명품 사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수익 모델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는데, 저는 명품 사업의 꽃을 병행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춰가려면 사실 어느 정도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비슷하게 사업을 시작하신 분 중에 병행 수입을 주력으로 하고 계신 분들 보면은 어느 정도 자본을 시작했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 자본이 실력의 영역으로 넘어가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저자본으로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저자본으로도 명품을 유통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최근까지 주력해왔던 그런 백화점 상품 구매 대행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병행 수입에서 필요한 자본금의 한 10%만 가지고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초기 자금이 얼마나 필요해요? 객단가가 뭐 몇만 원짜리는 없으니까, 이 콤팩트하게 한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조금 여유 있게 간다 하면은 뭐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만큼 명품이라고 해서 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분야만 있는 건 아니다. 대표님 지금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잠실 롯데백화점 에비뉴엘간 가고 있습니다. 주문 들어온 거 이제 구입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VIP 주차장 뭐 이런 건가요? VIP이긴 한데 그 중에서 제일 좀 낮은 등급이거든요. 작년 실적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작년 실적이 올해 선정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은 VIP는 실적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백화점마다 조금씩 다른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최고 등급이 에비뉴에 블랙이라는 등급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얼마 이상이라고 공시를 안 해주고 그 밑에 있는 에메랄드 등급이 1억 5천이고 블랙은 작년 기준으로는 올해 선정되신 분들 중에 가장 낮은 금액이 3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발렛이 되는 가장 낮은 등급의 VIP입니다, 지금 현재. 뭐 좀 다른가요? 높아지면은 로비에서 내리고 그냥 가요. 높은 등급이신 분들은 이게 짐도 차에 실어주기도 하고 브랜드에서. 명품 사업을 하시면서 최대 매출이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 안 그래도 봤는데 2억 2천 정도 월 매출로 7, 8월 달에 조금 주춤해가지고 한 1억 5천 조금 안 되게 나왔다가 8월 넘어가면서 좀 다시 회복을 하고 있어요. 2억 선으로 다시 회복을 하고 있어요. 보통 억대 매출을 많이 나오나요? 1억은 찍으시더라고요. 저처럼 좀 무식하게 하면은 2억도 찍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진이 어느 정도 돼요? 8%, 9% 수준인데 보수적으로 7%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높은 매출을 내기까지 대표님만의 노하우나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주력하고 있는 게 백화점 상품 구매 대행인데 이거는 사실은 백화점에 대한 접근성이 핵심이거든요. 실력이라든지 이런 영역이 뚜렷하게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여주 아울렛에서 아울렛 상품을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여주 근처에 방을 잡고 하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주문이 발생하면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화점 가야 되잖아요. 멀리서 계신 분들은 조금 한계가 있더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진짜 명품들이 많잖아요. 하나씩 판매해 보셨나요? 지금 브랜드를 계속 확장하고는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다는 못 해보고 한 10여 개 브랜드를 지금 손대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이엔드라고 이끌어지는 뭐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디올, 셀린느, 구찌, 프라다 백화점 1층에 입점돼 있는 그런 하이엔드 브랜드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 오프라인 매장에 왔는데 직접 물건을 사서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보통 소비자로서 매장에 가서 쇼핑을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제 보통 명품관에서는 손님 한 명당 셀러 한 명 이렇게 붙는단 말이죠. 매칭이 돼서 이제 응대가 진행되는데 안내를 해주신 대로 안내를 받고 구입을 해서 들고 나오면 됩니다. 구매하는 시간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보통 이제 백화점 10시 반에 열잖아요. 당일날 이제 처리해야 되는 주문을 오전에 다 끝내버리는 편입니다. 물론 그 전날 저녁에 사놓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에 이제 캔슬되는 건들도 있고 매입을 하고 나서 보내기 전에 캔슬되면 되게 좀 곤란하거든요. 그런 거를 피하고자 출고하는 당일 오전에 다 매입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도 명품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에 와서 구입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리면 명품 브랜드에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다고 해서 오프라인에 있는 게 배송 오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 재고가 소진되어 있는데 매장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그런 공급을 분산시켜 드리는 그런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 매장에서 주문했을 때는 배송이 오늘 주문했을 때 내일 도착하진 않아요. 브랜드마다 조금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출고를 하기 때문에 당장 급하신 분들은 오늘 출발 또는 내일 도착이라는 상품들을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편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혼자 오시는 거죠? 한 1년 동안 혼자서 많이 다녔죠. 건수가 많을 때는 일당 드리고 여사님들을 쓰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원칙으로 삼은 시간 안에 모든 바잉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있거든요. 저 흰색으로 이제 데코돼 있는데 갔다 올게요. 대표 어떤 거 사신 거예요? 디올에서 가장 스테디한 스카프와 그리고 카드 지갑 샀습니다. 원래 스카프 포장이 원통형으로 돼 있는데 포장 케이스가 지금 디올 부틱에서 전국 품절이래요. 그래서 오늘 부득이 이렇게 사각 케이스에 포장을 받았고 실제 모습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카프는 여성들이 많이 착용하잖아요. 여성 제품을 구매하러 가실 때 좀 민망하거나 그런 거 없으셨어요? 민망하거나 그런 거 지금도 맨날 있습니다. 어쨌든 내부 절차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장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는 동안에 이제 다른 고객님들이 막 가방도 매보고 옷도 입어보고 하시니까 조금 저 때문에 괜히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있고 그런 게 계속 민망하고 눈치 보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얼마치 사신 거예요? 164만 원어치 정도 샀습니다. 그 정도면은 마진이 어느 정도 남아요? 한 10만 원, 11만 원 남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1억 정도 있으면은 월 얼마 정도 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딱 12개월 됐는데 공교롭게도 한 12억 정도 매입했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아까 보수적으로 7%라고 했는데 매입관에서만 나온 수익이 9,600만 원 정도 계산해보면. 한 달에 월 한 7, 800만 원 정도 그렇죠. 수익 한 벌수 있는 달에 거예요? 1억씩 매입을 했을 때 백화점 구매 대행에서만 수익이 한 800만 원 정도. 근데 그 1억 정도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막 1억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정산 주기가 2주 정도라고 했으니까 5천 정도만 있어도 1억이 돌아가긴 돌아가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를 매입한다 그러면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수익이 될 텐데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별 제품 입고 요구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는 저희는 DB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명품 브랜드들은 재고가 많은 거는 입고가 잘 되는 거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제 경험을 비춰 봤을 때는 잘 안 나가는 거는 입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재고도 별로 없고, 루이비통에서 가장 스테디하고 아이코닉한 가방 중에 하나가 네오노에라는 가방인데요. 오전에 한 60개씩 입고가 돼요. 잠실 롯데 기준으로 60개 들어오면 오전에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중국인들이 또 많이 쓸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매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이 관광버스 타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날 잡고 그렇게 올 때 인기 상품들을 일부러 안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한 가방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4개가 서로 다른 곳에서 이제 주문이 발생했거든요. 스테디한 셀러인데도 불구하고 재고를 자꾸 제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오픈런을 한번 하게 됐었는데, 현장에서 중국인이랑 경쟁을 해가지고 어렵게 매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특수한 경우 한 번, 두 번 그랬고 나머지 거의 오픈런 하는 일은 없어요. 남들보다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없다라고 대답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2층, 3층에 있는 브랜드 중에서는 백화점 VIP들에게 애누리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10%, 20% 이렇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 일을 통해서 백화점 VIP가 되면 그 애누리를 통해서 저렴하게 매입할 수는 있죠. 하루에 백화점에서 최고 몇 건 정도 구입하셨을까요? 최고 22건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 몇 천만 원? 그거 한 2천만 원이 딱 그 정도.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되더라고요, 객단가가. 물론 스카프라든지 조그만한 패션 주얼리들은 50만 원 내외인 것들이 많이 있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보면 되겠더라고요. 뭐 혹시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실 때도 명품을 매입을 하시나요? 고객 오더가 발생하기 전에 매입하는 경우가 한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플랫폼 담당자와의 어떤 기획인 거죠. 어떤 상품을 언제까지 재고를 몇 개 정도 준비해주면 한번 밀어보겠다, 이런 동의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매달 있는 건 아니지만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뭐 그런 큰 이벤트를 앞두고 요청이 있을 때는 조금씩 가는 김에 사입을 해놓는 경우가 있고, 그러지 않고서는 판매 데이터가 있으니까 어떤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갔던 그런 상품들이 기록이 다 있단 말이죠. 회전율이 좋은 상품들은 미리미리 조금씩 사입을 해두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이 셀러들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못 산다 뭐 이런 사람들이 계신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사입을 해두는 상품들은 계속 입고가 되고 꾸준히 스테디한 셀러기 때문에 미리 사입을 해놨다 해서 다른 소비자들이 못 사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 상품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그 한정판 수량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매입하시나요?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봤는데, 한정판은 말 그대로 한정판이라서 매장에서 품절되면 재입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매니아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피가 많이 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시즌 상품이라는 자체가 한정적으로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수요를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피 붙여서 팔고자 매입을 했는데 안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매 대행식으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재고가 소진된 후에 재입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재고 소진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품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취급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직접 상품을 매입하시나요? 저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랑 병행 수입이랑 이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봤는데, 병행 수입 상품들은 구매 대행 개념이 아니라 재고를 사입을 하고 외환 송금을 통해서 부티크에다가 결제를 먼저 하고 그 후에 물류를 통해서 사입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 방식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입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 가서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 그래도 지난달에 저희가 입고가 돼가지고 맨투맨이랑 가디건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많이 수량이 빠졌어요. 지금 내달 초에 또 입고될 예정인데 수량은 많이 없지만 이제 남아있는 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사무실은 들어와서 바로 왼편에 보이는 여기가 직접 촬영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이제 주로 포장을 하는 공간이고요. 여기가 이제 물류 공간인데 앞으로 조금씩 이제 확장해 나갈 거예요. 여기는 병행 수입을 한 상품들인데 지난달에 입고돼가지고 많이 빠졌습니다. 다음 달 초에 추가 입고 예정인데 여기서 좀 비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겨울을 준비하면서 조금 소량 준비해본 메카지라고도 하죠. 패딩류 있습니다. 겨울 안 됐잖아요. 지금쯤 매입해서 하면 좀 싸게 매입할 수 있나요? 제가 주변에서 병행 수입을 되게 또 공격적으로 하시는 대표님 계신데, 그분은 이제 스톤 아일랜드를 잘 하는 부티크와의 좋은 관계를 잘 만드셔가지고 스톤 아일랜드 패딩을 1억 정도를 하셨는데 그걸 6월에 했어요. 6월에 했기 때문에 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할 수 있었고, 그 대신 돈이 한 최소 4개월 정도 묶이게 되는 거긴 하죠. 그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패딩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10월 중순에도 나가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이 피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뭐 노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중저가 브랜드 패딩은 뭐 1, 2월까지도 나간다고 하는데 뭐 몽클이나 뭐 스톤 아일랜드 이렇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 정도 단가인 제품들은 12월 말 넘어가면 좀 피크가 아닌가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해외에서 수입을 하면은 그래도 가끔은 불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되도록이면 아무리 물량이 많더라도 입고가 되고 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검수를 다 합니다. 이염이 있다거나 마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거나 사이즈가 잘못 들어왔다거나 예를 들면 라지 사이즈가 100개 들어와야 되는데 101개 들어오고 미디움 사이즈가 100개 들어와야 되는데 99개 들어왔다 뭐 그런 경우에 그걸 빨리 파악을 해서 부티크한테 공유를 해줘야 되고 이슈가 있을 때는 부티크에서 오류가 된 물품 대금만큼을 스토어 크레딧으로 잡아줘요. 그러니까 이미 외환송금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환불 개념은 없고 스토어 크레딧을 잡아줘서 다음 거래 때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더라고요. 그럼 명품도 매년 팔리는 그런 유행하는 뭐 아이템이 있을까요? 그런 트렌드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업력이 이제 1년 됐고 아직 좀 몇 사이클을 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각이 생기려면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려고 백화점이나 이렇게 다른 상품 매입권으로 갔을 때도 어떤 브랜드별로 가장 최전방에 세워놓은 상품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뭐 발렌시아가다 구찌다 뭐 그러면은 상단에 어떤 것들이 디피되어 있는지 눈에 좀 넣으려고 하는 편이고 근데 여전히 어떤 트렌드를 예측하기는 저 수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이 된 상품을 재고로 인입시키는 사입을 하던 뭐 소싱을 하던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저한테는 지금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요? 아 이거 핸드백입니다. 저게 정가가 266만 원이니까 한 8% 하면은 20만 원? 요런 게 이제 하루에 나간다 그러면 이걸로만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재고를 안고 뭐 그런 개념이랑 좀 달라요. 이 구매 대행은. 업로드 하시는 플랫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큰 플랫폼들은 다 입점이 돼 있고 머스트잇, 트렌비, 반란, 그리고 리본즈, 그리고 롯데온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입점이 돼 있는데 유의미하게 매출이 나오는 것들은 한 요 정도 플랫폼입니다.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가 직접 대표님이 제작을 하시나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공을 들이는 편이거든요. 직접 촬영도 하고 블로그 포스팅식으로 좀 상품 업로드하는 편이고 근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하시는 판매자들도 보면 이렇게 이제 직접 찍은 사진들로 연출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른 명품 플랫폼들에서는 사진으로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순번을 알고 들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으면 가격이잖아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우리 쿠팡으로 따지면은 아이템 위너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최저가로 노출이 되거든요. 기존의 어떤 고인물들이나 기성 판매자들이 잘 되고 있던 그런 환경에서 최저가 경쟁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명품을 상품 소싱할 때 구매된 같은 경우에는 판매 건수 한 건이라도 있으면 상품을 소싱을 하거든요. 명품도 동일하게 소싱하면 되나요? 저희도 그 한 건이라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이랑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그 판매처의 재고를 실시간으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사이에 품절이 돼버리면 저희가 한테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판매 데이터의 중요성도 크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게 또 재고의 최신화가 용이한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두고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은 루이비통이랑 뭐 디올 브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들, 모노그램, 캔버스 재질이라고 하거든요. 루이비통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재질인 거죠. 그런 패턴이고 가방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미의 패턴인데 이런 거 스테디한 것들이고요. 이런 것도 이제 블랙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클래식 라인이라고 보면 돼요. 클래식 라인의 의미는 뭐냐면은 재고가 소진될 리스크가 적다. 주문이 들어왔는데 백화점에 없으면 내가 품절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페널티를 받으면서. 근데 이제 이런 알록달록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정판일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런 거 예쁘다고 해놨다가 판매가 되면 좋지만 판매가 됐을 때 내가 살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클래식 라인의 우선순위를 두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디올 같은 경우에도 각 브랜드별로 시그니처 패턴이랑 소재가 있어요. 요즘에 새롭게 디자이너가 바뀐다면서 밀고 있는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제가 매장 가서 셀러한테 물어보면은 잘 안 나간다. 사람들이 좋다고 안 한다.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잖아요. 브랜드별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마케팅을 엄청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입은 더더욱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찾는 사람 있지만 이런 상품을 소싱하는데 품을 들일 시간에는 다른 클래식 라인을 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하신다고 하면 그 브랜드별로 시그니처이면서 아이코닉한 그런 패턴이랑 디자인, 그런 소재들 위주로 먼저 상품을 소싱을 하시고 클래식 라인을 통해서 판매 경험을 좀 쌓으시면서 카테고리나 브랜드를 확장해 나가는 게 좋겠다 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실에서는 이까지 이야기하고 추가적인 질문은 카페 가서 이야기해 보실까요? 알겠습니다. 명품 구매 대행 하시면서 재밌는 썰 같은 게 있을까요? 구매 대행의 건인데 주문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바잉 작업을 들어가잖아요. 매입해서 보내려고 할 때 취소하고 또 다음날 또 주문하셔가지고 또 사와서 싸고 있는데 또 취소하시고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그걸 3번 하시더라고요. 주문이 여러 건이 있을 때는 주문자 이름을 일일이 확인 안 하지만 나중에 한 3건 반복되고 나니까 이제 눈에 있더라고 이름이. 그래서 4번째는 왜 그러시느냐고, 이번에는 확실히 받으실 거냐 확인을 받았어요. 받겠다고 하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도착을 했어요. 했는데 반품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때 남양주였거든요. 제가 가려고 그랬어요.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또 이번에도 마음에 안 드셨다고 하니 되게 죄송스럽고 뭐 유감스럽다. 이제 제가 지금 상품을 회수하러 직접 가겠다라고 하니까 반품 철회하시더라고요. 또 이분 때문에 이제 약간 똥개 훈련같이 갔다 왔다 이거를 엄청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주문하요? 안 하세요. 급하게 뭘 업데이트 해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가급적이면 직접 연락을 안 드리고 플랫폼에 마련해 놓은 그런 소통의 장을 통해서만 연락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직접 유선으로 좀 연락을 한번 드렸었죠. 그럼 대표님 지금 지식과 노하우가 많으시잖아요. 이거를 얻기까지 뭐 특별히 노력하신 게 있으실까요? 지금이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진짜 좀 절실했거든요. 뭔가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퇴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매출처가 있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절실하게 조그만 거 하나만 주문이 들어와도 누군가가 이거 내가 올려놓은 거를 가지고 나를 찾았다라는 이런 생각 가지고 엄청 쫓아다녔거든요. 백화점을. 어떤 거는 뭐 경기도 어디에 백화점에만 있는 것도 있었고, 그럴 때 그냥 망설이지 않고 갔어요. 그냥 주문 이행을 100% 하자. 그리고 근처는 다 직접 배송 갔어요. 직접 배송이 더 빠르니까. 그때는 제 시간의 가치보다 빠른 게 더 가치 있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그게 직접적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긍정적인 뭔가가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목표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금의 이 백화점 명품 구매 대행에 대해서는 월에 2억 정도를 매입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안정화를 시키는 게 첫 번째 일단 목표긴 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쭉 가기보다는 교육이나 이런 쪽 서비스도 같이 구상하고 있는 거고, 계획대로 잘 가게 되면은 조직의 규모도 커질 것이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 건들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성장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그런 구조를 계속 가져나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명품 구매 대행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품 구매 대행에 관심이 있으시면 목표하고 계신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접근을 달리 하셔야 되겠지만 한 달에 한 200~300만 원 정도 주간에 밖으로 다니면서 그 중에서도 입지적으로 백화점에 접근성이 좋으신 분들, 저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굉장히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돼요. 리셀, 대팔렘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상품을 선점해서 피 붙여가지고 폭리를 취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명품 수요에 내가 공급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에는 없는데 오프라인에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저희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요거의 가치에 좀 공감을 하시면서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에 부합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대표님 이렇게 긴 시간 인터뷰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대표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표 이뤘었을 때 또 잭슨 프리덤 출연해 주실 건가요?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으면 잭슨 프리덤 덕분일 거기 때문에 당연히 출연해야죠. 그때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